안녕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육가의 두 번째 파트 분사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사라는 건 다시 말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였고 종류로는 두 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었어. 그치? 자,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go, went, gone 또는 뭐 have, had, had, think, thought, thought 이렇게 맨 마지막 세 번째에 오는 녀석들을 우리가 과거 분사 pp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오늘 육가의 두 번째 파트 바로 분사 구문을 배워볼 건데 우선 분사 구문 말부터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자,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간단하게 표현한 문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 자,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풀어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사절은 얘들아 어떤 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했니? 부사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했고 이때 우리가 접속사는 부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얘들을 부사절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는 뭐가 있었냐고 하면 조, 양, 이, 때 기억하세요? 접속사의 종류에서 크게 세 가지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있었는데 그 종속 접속사에서는 우리가 단어에 품사가 있듯이 종속 접속사도 품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 부사 역할하는 게 있었고 명사 역할하는 게 있었는데 자, 우리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 역할하는 애들 총 4가지 조양 이때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양은 양보, 이는 이유,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였어. 그치? 그래서 종류로 따져보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if 또는 if not,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 나타내는 unless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보는 우리 though 시리즈가 있었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되는 though, although, 그리고 even though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는 대표적으로 because가 있었고요. 또는 since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as도 있고요. 사실 as는 만능이라서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때는요. 대표적으로 뭐뭐 할 때 나타내는 when, 그리고 동시 동작 나타내는 while, 뭐뭐 하는 동안. 자, 그리고 이유 나타낼 때는 before, 죄송합니다. 이전에 나타낼 때는 before, 그리고 이후를 나타낼 때는 after 등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중 하나와 그리고 주어 동사 연결된 이 절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했고 이 부사절을 간단하게 분사로 활용해서 문장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뭔지 알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배가 아파서 나는 학교에 못 간 거야. 자, 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유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유 접속사 because를 써서 because I was sick. 내가 아팠네.
I didn't go to school.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Because I was sick, I didn't go to school. 자, 지금 보시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있는 이 절을 우리가 여기 있는 주절에 종속되어 있다고 해서 종속절이라고도 하지만 because가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서 부사 접속사, 즉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얘는요, 부사절, 즉 종속절을 이용해서 종속절, 주절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야. 근데 얘를 선생님이 분사 구문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자, 우선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비교했을 때 주절에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같네요. 생략할 거예요. 그리고 동사의 시제를 비교할 건데요. 시제가 과거 같네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생략하지 않고요. 동사의 시제가 같을 경우에는 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바꿔줄 거야. 자, 우리 was가 무슨 동사죠? 여긴 비동사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비동사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로 바꿔주시고요. being sick, I didn't go to school.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봐봐. 길었던 문장을 간결하게 현재 분사, 분사를 활용해서 간결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즉 선생님이 아까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부사절을 분사로 사용해서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있었던 그 부사절을 간단한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표현한 거지. 자, 근데 선생님이 분사 구문으로 옮겼을 때, 바꿨을 때 약간의 스텝이 있었어. 그치? 자, 그 스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봐봐. 분사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건이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가 있을 거야. 즉 2절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부사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2절을 뭐라고 한다고? 주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얘를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부사절에 있는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첫 번째는 부사절에 있는 여기 있는 접속사를 생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를 비교해서 주어가 같을 경우 생략합니다. 근데 주어가 안 같으면요. 당연히 생략 못해요. 주어가 같아야 생략이 가능해요. 자, 세 번째는 부사절에 있는 동사와 주절에 있는 동사를 비교해요. 그래서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그때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무슨 분사? 현재 분사로 고쳐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분사 구문이라는 거고요. 자, 한 개만 더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비록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슬픈 예문이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니까 우리가 although 양보 나타낸 접속사를 쓰고요. Although I studied very hard, I failed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The test까지 조금 더 문장 완성해 볼게요. 그래서 although I studied very hard, I failed the test.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으로 접속사 생략하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같기 때문에 얘를 studying
very hard. I failed the test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얘들아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떨 때 생략하지 않냐면 이 부사절과 이 주절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 출제자가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양보든 조건이든 이유든 때든 정확하게 얘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그대로 얘를 살려주기도 해요. 어떻게? Although studying very hard. 선생님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문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부사절이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분사 구문으로 바꾼 케이스고요. 단 더 친절한 경우죠. 이 두 절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얘는 오히려 although라는 접속사를 살려준 경우예요. 그래서 although studying very hard, 비록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I failed the test, 나는 시험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although는 생략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살려줘도 괜찮아요.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 빼는 경우도 있고 남겨두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케이?